맨발 걷기 하면 실제로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식전, 식후 중 언제 하는 게 효과가 좋나요? 식후에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식전에 하시면은 밥을 많이 먹게 돼요. 제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맨발 걷기를 하고 나니까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쭉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제가 보통 해보면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전, 식후 중에서 맨발 걷기는 식후가 훨씬 좋습니다. 식후 최소 한 30분, 한두 시간 넘어가면 벌써 혈당 피크치를 찍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요. 식후 바로 하시는 것도 좋고 한 30분 이내에 맨발 걷기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맨발 걷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 하는 분들이 무조건 남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들 따라서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걸을 때 뒤꿈치가 너무 쿵쿵 닿으면 좋지는 않아요. 특히 오늘 사실은 황토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좀 딱딱하잖아요. 이러면 가급적이면 앞꿈치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에 이제 앞꿈치로 하려면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기 전에 저런 목책 같은 거 있잖아요. 울타리 같은 거 잡고 이 까치발로 이렇게 종아리 운동 한 5분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스쿼트 같은 거 하셔가지고 다리에 열 좀 내고, 그렇게 하시면은 앞꿈치로 디디는 것이 일반적인 그 땅에서는 훨씬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사장이라든지 또 완전 부드러운 흙 같으면은 뭐 뒤꿈치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는 쉬는 게 좋을까요? 걸어도 된다면 어디서 걷는 게 좋나요? 일단은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도 첫 번째 주의하실 거는 날카로운 통증이에요. 쩌릿쩌릿하다, 막 뭐가 쿡쿡 쑤시는 것 같다, 아니면 전기 오듯이 저린다, 요거는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통증은 대부분 힘줄에 염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다. 우리 몸이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뻐근하다, 우리하다,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정도는 근육의 긴장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 이틀 좀 잘 쉬고 나면 그대로 회복되시는 경우가 많다. 대신에 저리다든지 막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있다면 이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무릎은 묵직한 느낌 들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맨발 걷기와 심장 질환, 부정맥 등 호전 관계가 있나요? 맨발 걷기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요, 혈액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심장 혈관 중에서 막히는 질환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심근경색, 그 다음에 협심증, 이런 쪽은 맨발 걷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부정맥은 심장이 뛰는 리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정맥에 대해서는 논문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 11월 말이나 12월 정도 해서 이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게 되는데, 입원한 환자들도 케어할 수 있고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검증된 바는 없어요. 맨발 걷기와 저혈압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맨발 걷기를 제3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분 참 좋은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아마 맨발 걷기를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미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어떤 분들은 맨발 걷기 하면 실제로 고혈압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 분은 한 30까지 떨어지는 분 봤고, 10 정도 떨어지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맨발 걷기 하면 실제로 혈압 조절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혈압 있는 분들이 혹시나 맨발 걷기 하고 저혈압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저혈압 악화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혈압이 심장이 이렇게 펌프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뛰게 되고 또 혈관의 탄력성도 좀 줄어들어 가지고 또 저혈압이 악화될 수는 있는데, 맨발 걷기 하면은 심장 펌프 기능이 좀 좋아집니다. 조금씩 맨발 걷기 강도를 올려가면서 아까 유산소 운동하듯이 강도를 좀 올려가시면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로 혈관이나 그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성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방암이나 그 자궁암이나 난소암이나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호르몬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너무 오랫동안 안 쓰이고 남아있게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근종이나 이런 난소암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겨요.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 오래 남아있는 환경이 뭐냐 하면 결혼을 늦게 한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오래 남아있고 수유를 안 한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워낙 환경 독소들이 많으니까 환경 호르몬들이 그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작용을 해가지고 몸에 계속 축적이 되면 그것도 여성분들한테 유방암이나 자궁 난소암 같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잘 쓰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 여성 호르몬을 잘 쓰는 방법, 빨리 결혼을 하시고 모유 수유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환경 독소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 게 항산화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환경 독소를 맨발 걷기만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 그런 환경 독소들이 우리 세포막을 파괴한다든지 세포에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내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대구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제가 저기 위에 계시는 분하고 자주 기도는 안 합니다. 웬만하면서는 뭐 기도할 일이 잘 없고 남한테 부탁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서 안 하는데 오늘은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 끝발이 좀 있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하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지구별 소풍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